안녕하세요. 채널 수북입니다. 드디어 이제 올해의 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문화읽기 코너가 2번 남았어요. 드디어라고? 너 되게 하기 싫었나 봐. 아니요, 일단 난 얘기해서. 아쉬운데. 관계자 여러분 죄송합니다. 오늘 또 추운 날씨를 데울 만한 책을 또 갖고 왔죠. 불꽃. 뜨거운 책.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맞아. 제가 그 N번방 사건의 최초 신고자이자 보도자라고 할 수 있는 추적단 불꽃의 보도기, 추적기를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책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에서 이 추적기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 전개가 되고 2부에서는 추적단이신 그 불과 단의 개인적인 이야기들, 그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에세이들이 쭉 전개가 되고 3부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 그 미래에 대해서 좀 진단해보고 있는 책이에요. 다들 이 책에 대해서 알고 계셨죠? 제 친구들도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, 이 책에 대해서. 사봐야 된다고. 맞아. 해가지고. 굉장히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책이었어요, 이 책이 유독. 그럴만한 것 같아요. 왜냐면 그치. 마음의 빚이 있달까?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맞아. 이 두 여성이 그걸 주도해가지고 추적하고 보도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좀 그걸 곱씹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도와준 게 많이 없으니까 책을 사가지고 연대하는 방식이 조금 필요하지 않았나?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N번방이라는 것은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이용한 성착취 그리고 성착취물 유포 범죄를 뜻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주로 미성년자 맞아.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었고 그 미성년자들을 성착취해서 얻은 영상들을 1번방, 2번방, 3번방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긴 방에서 유포를 했기 때문에 N번방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에요. 다들 어떻게 읽으셨어요? 저는 생각보다는 잘 읽혔어요. 제가 맨 처음에 이 N번방 사건을 접했던 게 국민일보 기사를 통해서였거든요. 이들의 보도를 가지고 국민일보에서 기사를 낸 거였어요. 근데 그 기사에는 너무 심각한 묘사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잔상이 너무 심하게 남았던 기억이 있거든요. 맞아. 그것에 비해서는 이분들의 좀 어조가 약간 씩씩하다고 해야 될까? 뭔가 힘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막 괴롭지는 않았어요. 저는 생각보다는. 추적단 불꽃 두 분이 이 책을 쓰시면서 그런 부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. 맞아. 그래서 피해를 어떤 노골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든지 맞아. 피해자에 대해서 특정될 수 있는 것들을 쓰지 않는다든지 맞아. 그런 거를 굉장히 조심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밝히기도 했어요. 맞아. 이런 것은 너무 특정되기 때문에 밝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. 근데 안평은 괴롭지는 않았나요? 감정 소모가 있긴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뭔가 N번방 사건이라는 게 너무 이제 심각하니까 파편적으로 이 뉴스를 보고 뭐 조주빈이 뭐 어떻게 됐다, 뭐 박사방 누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했을 때 다 듣긴 했어도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하나의 어떤 괴로 엮겠다?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고 내가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근데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뭐 알아야 될까? 너무 괴로운 일인데 근데 이제 아는 것이 연대이고 알고 나서 이제 더 도울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 20대 여성 2명에 대한 이야기가 안 밝혀졌잖아요 그동안 누군지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 진짜 그냥 우리 친구 같은 사람이구나 이게 좀 많이 두드러졌던 것 같은데 책에서 그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어떻게 읽었어요? 그러니까 둘이서 어떤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맞아요. 근데 그것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이분들이 서술을 하시잖아요. 근데 처음에는 몰카 범죄 이런 걸 하려고 하다가 이 N번방이라는 엄청난 악의 소굴을 발견하게 된 거죠. 근데 N번방을 조금 더 조사해 보니까 이게 도저히 그 대학생 둘이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사이즈가 아니었던 그게 너무 조직적이고 근데 제가 대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두려우셨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알게 된 사실들을 사람들한테 밝히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닐 것 같거든요. 저 사람들이 막 신상 파헤치는 거 보면 내 신상도 언제든지 밝혀질 수 있고 그런 두려움에 떨면서 되게 용기를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정말 두 분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고 너무 멋있었어요. 저는 약간 제가 언론고시 준비해서 그런지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이 되게 이해가 됐던 게 그런 공모전 같은 거가 되게 중요하거든.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최우선 목표는 어쨌든 언론사 입사하는 거니까 목표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른 목표를 가지게 된 거잖아. 맞아. 내용을 보면은 막 밤을 새가지고 잠도 못 자고 몇 시간 동안 잠 못 자고 계속 그 방에 들어가서 캡처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끔찍한 영상들을 봤는지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오거든요. 그것 때문에 나중에 PTSD가 생겨가지고 계속 그게 머릿속에서 안 떠나고 몇 번 그 장면을 생각했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준비생 입장에서 그런 일에 뛰어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
더 저는 2부에 나오는 두 사람 이야기가 너무 절절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어떤 면에서는 이 책을 좀 감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김지은입니다랑 비교를 했을 때 드라이하게 썼다고 되게 우리 평가했잖아. 김지은입니다는. 맞아. 근데 이 책은 그렇다기보다는 두 사람이 서로를 약간 되게 서로를 향해 보내는 러브레터 같은 느낌도 들고 맞아. 우리가 이렇게 했지 너 기억하니? 이렇게 좀 뭔가 약간 그런 진짜 소녀들 감성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이야기도 되게 들어가는데 그게 되게 밉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따뜻하게 보게 되는 것 같고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 두 명이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맞아. 되게 많이 맞아. 들었던 것 같아. 그러니까 그게 너무 태도에 어떤 다름인 것 같아요. 김지은입니다를 쓴 김지은 씨의 어떤 이야기와 이 불가단의 이야기를 볼 때 김지은 씨는 친구들을 도와주긴 했지만 진짜 혼자 그냥 꼿꼿이 서 있는 사람? 이 책 같은 경우는 서로가 계속 말을 거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되는 이야기인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.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두 분의 그러니까 불의 이야기, 단의 이야기 이렇게 번갈아서 교차되어서 맞아. 각자의 이야기를 쓰는 방식인데 갑자기 1부에서 막 엠번방 추적기를 읽다가 2부가 시작하는데 단을 만났다. 맞아. 약간 이런 식의 첫 만남부터 시작하거든요. 맞아. 대학생일 때. 그러니까. 뭐지? 약간 이런 상태로 맞아. 그것을 읽었는데 이 부분이 왜 필요했을까 처음에 이런 생각 사실은 들었거든요. 그 분량이 너무나 많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읽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이게 너무 평범해 보여서 사실 왜 있었을까 싶었는데 평범한데 평범하지 않는 거예요. 어떤 면에서는.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들이 다 그렇지만 진짜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일상인데 그렇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느낌이고 이들의 생활을 보면 그렇거든요. 그래서 그게 너무나 일반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편성을 갖는 이야기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이 부를 읽으면서 좀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이들의 맥락을 알 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2018년에 페미니즘을 처음 접했다라는 언급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이 20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촉발된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에 딱 등장한 페미니즘을 보여주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. 맞아, 이분들이. 그 인상적인 것이 그러니까 그 세대, 그러니까 우리랑 그렇게 멀진 않은 세대인데 저는 약간의 거리감을 느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를 완전히 배척해서 맞아. 내가 헤테로 여성인데 맞아.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되게 숨겨야 되는 내 애인이라고 안 근데 부르고 심지어 그 불과 단 둘 사이에서도 숨긴 그러니까 거잖아요. 그런 에피소드들이 사실 되게 좀 새롭다고 해야 될까요? 약간?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불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그 불님이 그때 2017년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되게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. 그리고 그 앞뒤로 본인이 뭐 친구들이랑 술을 먹는데 막 갑자기 추행을 하는 아저씨나 이런 경험을 그 이제 앞뒤로 있었기 때문에 더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 했는데 자기가 지금 취준도 해야 되고 학생인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되게 화가 났지만 그 불씨를 계속 살리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.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거든요. 왜냐면 우리가 되게 개인사가 너무 바쁘고 이럴 때 까먹어버리자. 그냥 잊어버리자. 이렇게 불씨를 일부러 꺼뜨리려고 하잖아요. 근데 꺼뜨려지지 않는데. 일부러 막 꺼뜨리려고 노력을 애써서. 하잖아. 근데 이분은 불씨를 지키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거든요. 맞아. 근데 그 문장이 너무 멋있었어요. 그러니까 불씨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이. 근데 갑자기 그 생각나는데 제가 요즘에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영화를 봤거든요. 저도요. 삼토반? 삼토반. 근데 거기서 고화성 님이 이제 그 회사의 어떤 비리를 갑자기 알게 되잖아요. 근데 고화성은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이 아니잖아요. 아니죠. 그러니까 상고를 나와서 절대 대리가 될 수 없는 제일 말단 사원인데 그런 이제 비리를 파헤치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 고화성 배우의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작디작은 사람으로 표현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절대 영웅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고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작디작은 평범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랬을 때 얼마나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한지를 얘기하고 싶었다고 하는데 저는 불꽃이 좀 생각났어요. 그렇네. 생각해보니까 그렇네. 그러니까 소시민적 영웅 요즘에 미디어에 나오잖아요. 예를 들면 엑시트의 유나 같은 애들도 맞아.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 근데 그게 너무 잘 드러나는 책이어가지고 진짜 연대하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사보셨으면 좋겠어요, 진짜 이 책은. 이 책은 사야지 솔직히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3부의 내용이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어쨌든 이 보도화 이면에 있는 이야기가 저는 제일 항상 새로운 것 같아요. 김지은입니다 때도 그렇고 길 하나 건너는 벼랑 끝도 그렇고 어쨌든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대중에게 향해지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이 이면에 사실 뭐 국무조정실에서 있었던 디지털 성범죄 대책회의라든지 이런 맞아.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이 최초 보도인 2020년 3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
많이 몰랐어요. 거의 몰랐고 기사들만 그냥 대충 접했을 뿐이지 막 속속들이 알고 있지 못했는데 그런 팔로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산보였어요. 팩트로 시작해서 팩트로 닫는 느낌? 맞아. 맞아. 조주빈이 무기징역을 구형받는 것도 옛날이었으면 구형 안 받았을 수도 충분히 있는데 맞아. 이런 작은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구형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우리가 약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. 왜 사람들 뭐 하냐. 맞아. 경찰 뭐 경찰 하냐. 뭐 하냐. 근데 사실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거. 맞아. 국회의원 뭐 하냐 하지만 뒤에서 훌륭한 여성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더 지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맞아. 회의적으로 그냥 이 상황을 넘기는 거에 대한 저는 회의가 있거든요. 회의주의에 대한 회의. 올해 진짜 매달 한 권씩 읽으면서 참 잘 온 것 같아요. 우리만의 북클럽. 그쵸. 의미가 있다. 페미니즘 북클럽. 그리고 되게 의미 있는 책들이 늘 있었다. 맞아요. 늘 신간을 다뤘잖아요. 책에 늘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읽고 얘기를 나눠보면 또 뭔가 내가 읽었지만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을 나눌 수 있으니까. 맞아요. 독서 모임 하세요, 여러분. 페미니즘 녹슨 모임 추천. 좋은 것 같아요. 네.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맞아요. 감기 조심하세요. 함께 읽어요. 감사합니다.